안녕하세요. 텍사는 핵심 알려주는 토크할 때 세미나 고승 PD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LLM, 새로운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기업 입장에서는 신기술을 유연하게 도입하고 교체할 수 있는 맞춤형 아키텍처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LLM을 섣불리 도입했다가 특정 벤더에 락인데요. 나중에 새로운 기술을 쓰기 위해 전체 아키텍처를 다시 설계하는 상황은 그 누구라도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AI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운영하는 것이 유연한 신기술 도입과 운영에 도움이 되는지를 아이크래프트의 권성 팀장과 함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챗GPT가 이제 시장에 공개되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AI에 대한 이제 서비스 모델들이 기업들이 준비해서 출시하시는 상황이 있기 전까지는 데이터 영역 같은 경우를 기업이나 그 조직 문화에 맞게 획일적으로 구성해서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일로화돼 있죠. 예, 그러니까 솔루션도 어느 정도, 야, 우리는 일단 무슨 데이터베이스 써야 돼. 그리고 우리는 무조건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구성해야 돼. 라든지 아니면 파이프라인 구성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이제 AI 기술을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DB 관련 업체들이 이런 파이프라인 핸들링 관련된 솔루션도 출시를 하거든요. 아니면 기존 제품에 추가를 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획일적인 파이프라인 고정형도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는 실제로 처음에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현행화를 시키고 그렇죠. 고도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또 흘러가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로운 데이터들. 네, 그래서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기술 같은 게 중요한 게 만약에 어느 정도 획일화된 파이프라인이나 데이터 기술을 정해놓고 출발해버리면 약간 상반기로 치면 딥시켓 같은 게 딱 나왔어요. 그때 엄청나게 화두였죠.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아, 출근하면 또 위에서 이거 검토해봐라 하겠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생성형 AI 서비스를 만드는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저 같은 경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폐쇄형 개발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툴 베이스에 그리고 UI 베이스에 이제 생성 AI 개발 툴킷 같은 거 쓰시는 업체 같은 경우는 LLM에 대한 교체라든지 이건 요즘에 많이들 해결했는데 또 이제 한 지지난주부터 유명해지고 있는 게 MCP라는 기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MCP 같은 걸 우리가 도입하고 싶다. 뭐 에이전틱 AI 같은 거 도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폐쇄형 기술 같은 거나 지금 정형화된 기술 같은 거 쓰면 그거를 이제 중간 레벨 구성 단계에서 어떻게 껴넣기가 힘들어요. 그걸 껴넣는가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부나 외부의 파이프라인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를 좀 이제 리팩토링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접근했을 때는 대부분 이 아키텍처링까지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어느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소비자가 성능을 핸들링하기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LLM 부분.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쓰는 AI 서비스 모델의 베이스 LLM이 뭐 챗GPT다 또는 제미나이다 이라고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사스형 이제 LLM 모델 같은 걸 쓰시게 되면 그거는 이제 해당되는 사업자가 내가 계약한 모델에 따라 가지고 제공하는 성능에 국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RA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RAG 같은 경우도 기업 입장에서 RAG를 위한 벡터 데이터베이스 관련 기술이라든지 거기 백단에 있는 웨어하우스나 마트 기술을 어떻게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만들어내냐에 따라 가지고 RAG 영역도 어느 정도 자유도가 있게끔 더 쪼개내서 인터페이스 걸고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고도화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요즘에 그런 그 파이프라인 자체나 사용하는 백단의 데이터 기술들이 되게 획일적으로 쓰시다 보니까 그거를 거기에 맞춰가지고 리아키텍처링을 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형태의 어플리케이션까지도 다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하기 위한 서비스 자체를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식의 좀 폐쇄성에 의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레이어하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엮여 있는 거네요. 이렇게. 그렇죠. 유연하지가 않는 거네 한마디로. 그렇죠. 저희가 가장 최근에 같이 협업하고 있는 에코 파트너가 이제 투기뷰 랩스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퍼블릭 영역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되게 많은 그 AI 에이전틱 기술을 이용해서 MCP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재무 처리 시스템이나 재무 분석 시스템, 그 다음에 뭐 GA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글 어널리틱스 분석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고객사에 있는 리얼 데이터랑 인터페이스 걸어가지고 바로 이제 실시간 RAG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이제 저희랑 같이 설계 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런칭 준비하고 계신데 온프렘 영역에서는 그런 컨셉을 원하시는 이제 특정 고객사가 있으시다면 저희랑 같이 들어가서 그걸 특정 고객사에 맞춘 이제 커스텀 AI 에이전틱을 포함해서 데이터 플랫폼 구성부터 다 이제 서비스 구현까지 해드리는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이제 저희 단에서 런칭을 했고 그 업체는 이제 지금 이제 퍼블릭 모델 이제 서비스 상품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쪽 업체에서 쓴 AI 생성 AI 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LLM은 총 현재까지 17종을 그냥 무종속적으로 돌리게 해놨어요. 근데 17가지 정도의 LLM을 가지고 돌릴 때 응답의 품질이 중구난방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게까지도 구현을 해놨어요. RAG 포함해서. 네네.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LLM도 중요하지만 백단의 데이터 영역을 어떻게 처리하게 해놨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도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아니고 백단에서 어떻게 데이터 영역으로 처리를 해서 그 인터페이스를 걸어내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실질적인 서비스 자체에 대한 품질이 좌우되거든요. 퍼포먼스도 그렇고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AI 모델을 어떤 걸 쓰든지 거기는 바로 가능하게 이제 처리가 돼요. 그래서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 라마4가 나왔잖아요. 라마4가 나오면 저희가 이제 뭐 올라마라든지 아니면 뭐 테스트한다고 해서 뭐 허깅 페이스 쪽으로 그 트랜스포머 써가지고 이제 서비스 하면 거기에 붙이면 잘 돌아요. 잘 돌고 궁극적으로 그 해당 업체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메인 챗봇의 LLM과 각각의 RAG용 LLM과 그 다음에 에이전트별로 LLM 다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용도별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메인 챗봇 LLM은 챗 GPT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에이전틱 AI를 위한 LLM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젠마2 쓰고 있거든요. 아 젠마2랑 젠마3 쓰고 있고 그 다음에 RAG를 위한 거는 그때그때 다른 거를 원하는 대로 왜냐하면 그게 또 어떤 거를 추론 모델이 필요한 LLM이 있고 그 상황에 따라 달라가지고 다 이렇게 선택형으로 쓰게 해놨고요. 이것도 제일 중요한 게 무정석적으로 구성을 데이터 플랫폼 영역부터 어플리케이션 영역까지를 맞춰서 해놨기 때문에 인프라나 플랫폼,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치면은 뭐 특정 CSP 이런 거 안 가려요. 이런 무정석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막 출시가 되더라도 다 붙일 수 있다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나 로보틱스의 전문 회사인 엑시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회사랑 같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가 A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인데 거기 이제 물류센터를 2017년도에 그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려고 하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마트 팩토리를 하려고 할 때 가장 큰 몇 가지 이제 최우선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온프렘에서 돌려야 된다. 왜냐하면 물류센터에 스마트 팩토리를 돌려야 되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순수하게 퍼블릭 클라우드 기준으로 돌려버리면 네트워크 장비 같은 게 이슈가 돼서 인터넷망이 끊어지면 레이턴시. 공장이 그냥 멈춰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레이턴시도 이제 후순위가 되는데 그쪽에서 원하는 두 번째 요구사항이 뭐냐 하면 퍼블릭 클라우드하고도 같이 조합을 해서 나중에 그런 개발이나 테스트나 확장 기능에 대한 구현이나 최악의 경우 만약에 물리 서버 쪽에서 트래픽이 너무 많이 물려가지고 추가적인 리소스가 필요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 그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가 되더라도 인터페이스 걸어가지고 성능 확장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걸 원하신 거예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첫 번째, 그러니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건 무종속성이에요. 네. 왜냐하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렘에서도 돌릴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어떤 클라우드를 가든지 돌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연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들이 나중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이거는 쓸 것 같았는데 이건 좀 불편해 라고 해서 빠진다거나 수정이 가해진다거나 그리고 당시에는 데브옵스라든지 데이터옵스 영역 같은 것도 하고 싶었는데 기간상의 문제로 데브옵스 정도 내놓고 데이터옵스 못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내재화 가능하고 너무 복잡하게 다 오픈소스 베이스로 너무 가버리면 이거 내부에서 운영을 못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상용 솔루션 또는 클라우드 CSP 사업 중에 그 서비스 중에 온프렘에도 적용할 만한 게 컨버팅에 쓸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가보자.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장성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렘 쪽에서 부하가 많이 발생할 때 그 온프렘 리소스만으로 해결 안 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떤 퍼블릭 클라우드로 연결을 해가지고 인터페이스 걸어가지고 돌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가장 모토여서 해가지고요. 그래도 이제 궁극적으로 거기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영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RDBMS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선정해서 했고요. 그 MySQL과 이제 포스트그레스를 했는데 무종속성을 떼어야 되기 때문에 MySQL은 마리아DB로 진행을 했고요.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스트그레스로 했는데 여기서 또 이 두 가지를 선택한 이유는 모든 클라우드 유명한 그 사업자마다 파스 서비스로 마리아랑 그러니까 MySQL하고 포스트그레스나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온프렘에서도 이제 저희 회사 그리고 동료들이 다 마리아DB나 MySQL이나 그 관련돼서는 다 핸들링이 가능한 영역이라서 그리고 쿼리도 다 ANSQL을 지원을 하니까 어차피 쿼리문 같은 경우도 나중에 언제든지 컨버팅이 가능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서 되게 소규모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데이터 영역. 요즘에는 약간 포스트그레스도 절대 성능이 많이 올라가서 되게 적은 데이터량에 대해서도 퍼포먼스가 이제 MySQL이나 마리아DB보다 빨라지는 사례가 많은데 당시만 하더라도 되게 작은 양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마리아DB나 MySQL이 되게 압도적으로 빨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구성할 때도 되게 적은 양의 데이터를 빨리 돌리는 영역에 대해서는 마리아DB를 썼고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데이터
가지고 통계성 분석을 한다거나 실제로 되게 안정성이 높아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포스트그레스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W나 DM 같은 데이터 마트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고성 등의 비정형 처리 시스템을 필요로 하셔갖고 제가 이제 몽고DB 설계해드렸고 몽고DB로 이제 구성을 해드렸고 몽고DB를 플러스로 캐시 영역은 레디스로 처리를 하게 만들었고요. 그 앞에 말씀드렸던 몽고랑 레디스 같은 경우도 모든 클라우드 사업자에서는 이제 일종의 파스나 사스용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고 이제 당시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그게 이제 서비스는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버추얼 머신 상에서 다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해서 이제 처리를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DW는 당시 구글 클라우드에 있는 이제 빅쿼리라는 걸 전제로 했고 그 빅쿼리를 하는 걸 나중에 온프렘에 내릴 때는 저희가 이제 하도 베이스로 요즘에는 이제 트리노를 많이 쓰는데 저희도 트리노 쓰는데 트리노 베이스로 이제 가는 거 전제로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파이프라인 자체도 인터페이스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이제 좀 편하게 액세스할 수 있게 그 데이터 영역하고 어플리케이션 레벨 사이에 따로 프록시 같은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갖고 개발자들이 야 우리 데이터 영역의 복잡도가 너무 높으니까 개발하다가 또는 유지보수하다가 이제 우리가 집에 못 가겠다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거버넌스 잡아드리면서 사용 방법이나 거기에 대한 이제 프록시 같은 세팅을 해놔가지고 직접적으로 데이터 영역을 다이렉트 액세스 한다기보다는 그 프록시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 일종의 API 게이트웨이 같은 효과를 주게 만들어 놨고요. 이런 걸 통해서 만들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스마트 팩토리로 출발해서 그 이후에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거나 이제 개편됐을 때도 다 반영할 수 있게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2021년부터 2022년에 그 특정 물류센터에다가 이제 물류처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됐어요.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얹을 때도 기존의 데이터 플랫폼 그 자체에다가 만들어낸 파이프라인에다가 그대로 얹었어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은 일부 변경만 줬죠. 마트 부분만. 마트 영역에 대해서만 일부 이제 필요한 데이터 영역 추가시키고 그 데이터를 크게 3가지 정도로 분기를 시켜서 공통적으로 커먼하게 관리되는 영역은 일단은 웨어하우스 쪽에다 담게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쪽 이제 물류처리 시스템에 하면 필요한 영역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마트로 관리를 해서 실시간성이건 배치성이건 또 거기에 대한 세부 파이프라인 나눴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물류처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 위주로 다 구성을 했는데 초당 한 25,000 TPS까지는 처리할 수 있게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2023년 정도에는 어떤 걸 했냐면 그거 기반으로 이제 생성형 AI 서비스를 다시 올렸어요. 그 위에다가. 그래서 그 물류센터 현장에서 현업들이 챗봇 같은 걸 통해서 뭐 예를 들면 지금 가장 바쁜 겐터리는 어떤 거야? 라고 그냥 단순히 메시지를 치면 이제 거기에 있는 웨어하우스나 마트나 있는 정보를 이제 참조해서 지금 어떤 겐트리가 어떤 작업 중이라서 제일 바쁩니다. 또는 지금 현장에 누가 제일 바쁘니? 하면 그 현장에 대한 현업들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실시간성 있게 받게 해놨거든요. 그런 정보들도 이제 바로바로 이제 그 반영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이제 근데 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물류처리 시스템이 새로 올라가고 생성형 AI가 올라갈 때 데이터 쪽에는 큰 작업이 없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서비스를 데이터 소나라고 이제 상표 등록을 했고 이런 맞춤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수많은 오픈소스 및 저희가 이제 상용 솔루션이나 CSP에 있는 상품들을 가지고 고객사의 이제 프리 어세스먼트나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고객한테 최적화된 이제 맞춤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만들어드려요. 플랫폼 형태를. 그걸 이용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활용 레벨의 장점들을 누리실 수 있고요. 그것들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크래프트는 이런 데이터 소나라는 상품을 여러 가지 또 세부 상품으로 또 구현을 해놨어요. 예를 들면 이제 고객사나 기업에서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하고 이제 컨설팅 같은 거 진단 요청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기존의 그런 오픈소스 같은 걸 일부 내재적으로 쓰고 계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의 뭐 레벨 1 수준의 지원 같은 걸 받고 싶다 하시면 이것만으로도 가능하시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특정 어플리케이션이나 비즈니스 서비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하기 위해서 데이터 플랫폼이나 AI용 데이터 영역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저희가 SI도 다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런 서비스를 다 이제 제공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뭔가 하려고 그럴 때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하고 이 데이터 레이어를 완전히 좀 분리시켜준다. 네, 분리도 시켜드릴 수 있고 연계도 시켜드릴 수 있고 이제 다 맞춰서 저희가 가이드부터 이제 구성까지 다 해드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렇게 하는 걸 또 권장을 드려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계속 새로운 기술들이 특히 AI 쪽에서는 계속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뭔가 도입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아키텍처를 다시 다 리아키텍처를 해야 될 필요가 생기니까. 그렇죠. 좀 전에 소개한 아이크래프트의 데이터 소나 관련 상세 정보는 여기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고 관련 문의는 여기 메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세미나 영상은 제가 진행하는 토크IT의 토크형 웨비나 내용 일부를 재구성해서 스토리텔링한 영상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솔루션이나 신기술에 대한 자연스러운 토크형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지금 보신 세미나 같은 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 있으신 분은 우측 상단에 카드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서비스 내용을 보실 수 있고, 여기 전화나 메일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